지난 시간에는 그 일간 중심의 용신의 개념, 기존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흔히 이제 그 자평긴전에서 말하는, 그렇죠? 그 어떤 용신의 개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양, 틀, 바탕, 기준, 근거, 터전, 기본,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에 의해서도 사막국이나 이런 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격국이다 얘기하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이제 붙이죠. 예전부터 이제 명리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십천간, 십이지지 기본적인 거 이렇게 십이신살, 십이운성, 십성 이런 개념 정립을 하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소재들, 재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팔자 여덟 글자를 딱 놓고 분석해 들어가고 파악해 들어갈 때 이게 진입장벽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격국 용신 하면 참 거기서 이렇게 그걸 완벽하게 진의를 파악해 들어가기가 어렵고, 워낙에 그 다양한 격이나 국이나 또 그리고 용신 잡는 법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셨는데, 사실은 이 격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자평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월지 환경이라는 거죠. 월지. 그래서 이 월지라고 하는 거는 일간이, 그렇죠? 일간이 존재하는 기본 어떤 환경이 되는 거죠. 환경이 되고 바탕이 되고 또 연월일시로 따지면 부모에 대한 그런 터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격을 무시를 한다, 안 본다, 중요도를 많이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단 팔자를 놓고 분석해 들어갈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단초, 실마리가 되는 것이 격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격국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무리가 따르고, 사실은 예전에 어떤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고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하는 이런 시절에는 이런 부분의 방식이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고 직업이나 진로나 지향성을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는 굉장히 개인의 성향이나 또 진로나 방향성이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틀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대에 와서도 이 팔자를 분석해 들어가는데 이 격국에 대한 또 용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하고 개념 정립을 하고 팔자 분석을 해 들어가는 순서를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즉 과거와 같이 여기에 매이는 거는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다. 일단은 팔자를 분석에 들어갈 때
월지와 일간과의 관계성을 따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그 일간 중심의 희용기관 해가지고 그렇죠? 일간 중심의 강약이나 왕세를 따지는 거기에서 억부 대표적인 억부를 중심으로 하는 용신의 개념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그 일간과 월지 사이에 생극의 관계, 생극제와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보편적으로는 일간이 어떠한 틀의 환경에서 내가 팔자를 주재하고 있느냐 이거를 구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고서들 텍스트들 중에서도 텍스트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자평인전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 뭐 연회자평이나 선명통해나 명리정종이나 이런 데에도 이런 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약간 이제 그때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집대성해놓은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 자평인전에서는 이거는 딱 정리정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냥 일간 대비 이 월지의 관계성의 생극이나 재화를 따져가지고 그거를 그냥 용신이라고 한 거예요. 같은 쓸용자를 쓰지만 기존 기세론이나 왕세론에서 따지는 그러한 용신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 용신의 개념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는 상신이라고 한다. 이건 도울상자, 이룰상자. 우리가 정승, 승상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상자이지만 그러니까 격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현대에도 어쨌든 이 그 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한 개인의 선천적인 그렇죠? 선천적인 그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세상을 태어나서 어떠한 류의 어떠한 부류의 어떤 진행 방향을 가질 것인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크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틀이나 어떤 그 기본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는 연월일시가 다 있는데 천간은 드러난 자이고 지지에 있는 자리에서 대체적으로 팔자를 분석을 할 때 월지의 자리하고 일지의 자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보통 월지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인생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일지는 아무래도 내 개인적인 나의 자리고 나의 영향력이 많이 성향이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성향들이 좀 많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이런 월지하고의 관련성이나 작용성이 서로 일간도 그렇지만 또 합이나 충이나 형이나 생이나 극이나 이런 거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감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방식 자체가 이렇게 그 이제 자평인전에도 보면은 팔자의 그 용신을 전구월영에서 전심월영에서 이렇게 잠든다. 아니면 그 팔자 자자를 통기월령, 그러니까 월령에 이렇게 대입을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8글자 중에서 일간하고 월지의 관계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생이냐 극이냐 이런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였다라고 하면 어떤 순회 과정으로 상신을 잡고 또 이게 역의 과정으로 극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역으로 잡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거를 사길신, 사흉신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10정격이다, 8정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평인전의 관법은 그 8가지로, 그러니까 사길신하고 사흉신으로 해서 크게 이 카테고리, 이 범주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그 공식과도 같은 건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을 대입을 해서 이게 나중에 무엇으로 따지냐면 격이 이루어졌느냐, 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팔자를 구분할 때 어떤 부분으로 연관될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진행 방향, 흔히 말하는 가장 현대에 와서는 그 많이 작용이 되는 게 이런 직업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하면서 추구하는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직종이나 또 진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월지 환경에서 유추가 될 수가 있다. 월지 환경에서. 그래서 그거는 결국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그 연결이 되고 고착화되고 이렇게 그 진행이 되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는 거겠죠. 그런 방향성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의 그 일평생 어떤 한 직에 한 분야로 이렇게 쭉 자리매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면 다양한 형태로, 그렇죠?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변화 현상을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월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월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팔자를 8글자를 놓고 볼 때 내가 첫 번째의 중안점을 어디로 받느냐? 어디로 잡느냐? 일간하고 8글자 중에, 그렇죠? 일간하고 월지하고의 역학관계, 이것을 먼저 따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고서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이런 그 격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평인전에서는 일단은 8가지로 나눴어요. 8가지로 나누고 이 범주에 안 들어오는 거는 따로 딱 뺐어. 따로 빼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보통 한 70, 80% 정도는, 많으면 8, 90% 정도는 이 안에 범주 내에 다 들어옵니다. 대부분에. 그러니까 10명을 내가 팔자를 본다? 100명을 본다라고 하면 한 7에서 한 85 정도는 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틀 안에 안 들어오는 팔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간명을 보면 있습니다. 그런 구도들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격만 본다고 해서 팔자가 다 풀리느냐? 그럼 만약에 정관격이면 정관격인데 그 다음에 어쩌라고? 그냥 정관격일 뿐이에요. 나머지 뭔가 살을 붙여야 되는 뭐가 있어야지. 거기까지인 거야, 거기까지. 고서의 맹점이 뭐냐면 정관격, 정제격, 식신격, 뭐 사길신격으로 돼 있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더니 뭐 운에 대비해서 잘 살았더라, 높은 벼슬이 있었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끝. 근데 백날을 봐도 뭐 드립다 파도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팔자 그거 배워놓고 그 공부하고 팔자 들여다보면 안 풀려. 정관격이고 뭐 정제격이고 뭐 평관격이고, 근데 그 다음에 뭐 어쨌다고. 그래서 기본 어떤 구조나 이런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것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고 서로 간의 작용력을 부여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현대 관법이나 현대 명리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부연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체계화돼 있어요. 결국은 이 구술과 구술을 꿰매는 그 어떤 이렇게 그 어떤 줄의 관계인 거거든. 그러니까 보석들이 많이 있어도 그냥 널려 있는 쟁반의 보석이면 그냥 보석 알갱이들인 게 이게 팔자인지 뭔지,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의 완성품이나 작품이 되려면 그게 꿰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그 보석을 꿰는 줄만 있는다고 해서 이게 어떤 뭐가 모양이나 멋진 작품으로 드러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서로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보석도 꿰어져야 되는 거고, 꿰어지는 뭔가 매개가 있어야만이, 그렇죠?
이런 존재 가치가 더 부각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많은 명리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은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꿰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격이다, 격국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기초과정에서 이렇게 격국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단계가 높을 수도 있고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공부한 바가 그렇고 현대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 우리가 뭐 십성을 공부한다, 12운성을 공부한다, 뭐 여러 가지 신사를 공부한다. 이건 뭐 유튜브에 내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펀치를 이게 검색을 하고 또 시중에서 책을 구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셀프 스타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관심만 있고 집중도만 있다라고 하면 어렵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명리 중에서도 이거는 혼자 하기가 좀 힘들어. 혼자 정립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먼저 이 개념을 좀 정립을 해 나가시면 이게 명리를 사유해 나갈 수가 있어요. 뭔가 어려운 명리가 있으면 그걸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순서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파악해 나가고 하는 복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좀 더디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거고 기초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런 기본기가 좀 닦여져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속도감을 낼 수 있고 관성을 붙여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희한한 무슨 방법이나 기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무슨 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건 허당입니다. 허당. 그 비법에 그 맞는 팔자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범용성을 갖지는 않아요. 그 팔자를 가지고 그거는 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다른 다양한 형태 이런 거를 풀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배속을 해서 기란작용을 하는 것을 이렇게 사길신이라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선한용신 명칭에는 불선한 용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선한 용신 이렇게 해서 사길신은 일간 대비 음량이 맞으면서 생극이 음량이 맞으면서 순화가 되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조화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흉신은 서로 생극이 존재하는데도 양은 양대로, 그렇죠? 서로 같은 극끼리 서로 이렇게 밀쳐내고 배척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극이라고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의 어떤 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길신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재성하고 관성하고, 여기서 말하는 관성은 정관을 말하는 겁니다. 정관. 그리고 인성하고 식신을 얘기를 해요. 식신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십성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재성 같은 경우하고 인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편인 같은 경우, 편인에도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편인 같은 경우를 흉신으로 봤어요. 흉성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성은 어쨌든 양명지원이라 해서 정제든 편제든 다 길성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범주를 카테고리를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성에는 정편이 다 들어가고 관성에는 정관만 들어갑니다. 정관. 편관은 우리가 흔히 칠살이라 해서 이 흉신에 넣는다라는 거죠. 흉신. 그리고 인성도 어쨌든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편을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편을 다 넣고, 그렇죠? 정편을 다 넣고, 인성도 정편을 다 넣고, 그리고 식신은
일간이 설하는 게 식상이잖아요. 그렇죠? 식신은 말 그대로 식신만. 일간하고 음양이 같은 거죠. 상관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크게 어때요? 재관인식이 이렇게 길성이다. 그러니까 길하다라는 거는 순하다라는 거예요. 순리에 순응한다라는 거예요. 편안하다라는 거죠. 조화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가 어쨌든 월지가 재관인식이다라고 하면 일간이 그게 내가 생이 됐던 극이 됐던 설이 됐던 어쨌다라는 거예요. 순조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태어난 환경이나 여건이나 주변 이런 기본 기준이 바탕이 순조로운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간이 있는데 월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연월의 이런 환경들이 이건 부모 조상의 환경이잖아요. 이런 정의 글자나 이러한 길신의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순탄할 수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운의 작용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비바람 몰아치는 막 sak풍 몰아치는 이런 황야 들판 벌판 이런 데가 일단은 환경은 아닌 거야. 나를 도와주고 왜냐면 이게 바른 환경인 거거든. 예측 가능한 환경인 거거든. 어떤 나를 극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쪽의 노일 환경이 많다. 그리고 일간이 항상 이러한 기존 월지의 터전의 환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들을 주로 무엇으로 쓰려고 하느냐? 내 직업적인 성향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월의 환경은 크게 보면 어때요? 연월이 있고 일시가 있는데 이쪽은 어쨌든 이거 흔히 그죠? 내 개인적인 이게 이제 요즘 나와서 이게 나눠진 관법인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영역 또 아니면 인생 중후반의 영역. 이 앞의 영역은 부모, 조상, 어떤 그 사회, 국가, 직업, 직장 이런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내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그렇죠? 아니 내가 직업 가지고 집에서 쓰진 않잖아요. 뭔가 내가 외부적으로 바깥 활동을 할 때 쓰는 것이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적합한 건데 그러한 인자가 월지의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 재능을 어때요? 일간의 재능을 사회와 대면해서 연관해서 그 에너지를 쓴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안정적인 글자를 정의 글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편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관의 글자가 있다면 내가 틀 내에 들어가려고 하고 정인의 편인의 인성의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격을 갖추려고 얘기를 하고 식신의 글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성향을 본질적으로 가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매칭을 해서 내가 진로 적성을 가져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성이. 그래서 이 사길신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게 기존에 그 십정격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정제격, 편제격 아니면 정인하고 편인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다 흉한격으로 봤는데 근데 어쨌든 자평의 관점에서는 재관인식, 재성하고 인성은 정편을 구분하지 않고 다 쓴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식상 같은 에너지는 아주 상관하고 식신하고는 천양지차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흉신 같은 경우는 그 칠살을 말하죠. 가장 칠살, 그 다음에 살상, 겁, 인. 그러니까 설상 겁인은 여기서 양인을 얘기를 해요. 양인.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은 이것도 이제 겁재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에너지들은 좀 센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간 대비 일간이 양간이든 음간이든지 간에 어때요? 서로 동일한 에너지로 동일한 에너지. 예를 들어서 병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물상은 별개입니다. 오행의 특징이나 성향은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내가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지. 내가 만약에 살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살집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또 아니면 무슨 뭐 슬라브 구조냐, 목조 구조냐, 벽돌 구조냐 이런 거를
일단은 보는 것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격을 본다라는 거예요. 격을. 어? 네. 그래서 이걸 좀 격에서는 안정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